세계적 반열의 삼성에게 재판장들의 이례적 당부들.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 대부분은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이 더 발전하고 잘되고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삼성그룹의 성장도 법 절차를 따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국민으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형사합의 24부의 소병석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을 향해 따끔한 당부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따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날 판결 이유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소 부장판사는 주문 선고 전에 몇 가지를 언급하겠다며 사전에 준비해온 글을 차분히 읽어내려갔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상사 지시의 적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문화라면 그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피고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반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삼성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그것도 처벌의 수위가 정말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따끔한 실제로 따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끔한 당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 일전의 법 절차를 따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의 법정 내 당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도 첫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특별한 당부를 전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정준영 부장판사.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는 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신 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냐라는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장들의 연이은 당부는 법원의 삼성 비리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계류돼 가고 있는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국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까지 흔들리는 걸 법조계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걸 따졌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면책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무슨 부모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신경 쓰는 건 뭐 당연히 알겠는데 저렇게 따끔한 당부의 얘기를 왜 이재용 부회장 사실상 삼성의 아까 이 부사장단은 이 실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만큼은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도 이게 오랫동안 어떤 관행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뭐 삼성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돈이 많으면 법 위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랑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자꾸 하나로 생각하니까 삼성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건드리면 이제 삼성을 건드리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일탈을 하고 어떤 편법을 저지르더라도 지금 삼성을 건드려?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재용은 이재용이고 삼성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저도 공감합니다. 삼성전자의 그것까지도 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분리시켜서 봤을 때 이런 불법 뭐 승계라든가 혹은 편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형을 세고 나와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면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면 삼성이 망하고 곧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가냐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불법 승계 과정을 보면 절대로 지금 삼성그룹을 저렇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실상의 저런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야금야금 정말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 또 그것도 들여다보면. 근데 야금야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분이 늘어나면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리고 한 개인이 그 상장 회사를 그렇게 본인의 그 어떤 주인 행세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주주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도 사실 그랬지만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제대로 분리시켜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경제에 대한 건 경제대로 또 저희가 뭐 응원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판사가 뭐 판결을 내리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또 판사가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따끔한 당부나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요런 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딴 거보다 뭐만 하면 삼성은 다 묻히는 것 같아요.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이 조국 전 장관하고 지금 청와대 또 하명수사 논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어져 와갖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수사관 그분에 대한 유서와 휴대폰까지 다 압수해 갔는데 왜 도대체 삼성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하고 자꾸 그 엉뚱한 쪽으로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